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퍼지면서 0.6에서 0.8%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내년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더 확산됐는데요. 여기에 유가가 5%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 안에서 미국장 안에서 비철금속과 원유 또 가스 관련 주식들이 2%에서 6%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실적이 좋았는데요. 월가에서는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겠지만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물가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를 일제히 보이기까지 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장과 함께 하락 출발을 했다가 현재 코스닥이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외국인 양대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현물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애매하죠.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상승. 오늘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과연 환율 시장의 방향성 오늘 어떨까요? 먼저 10시 구간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0.3% 제한된 하락폭에다가 시가보다는 위에 올라서면서 현재 양봉을 그려주고 있고요. 2368.56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4,7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오늘장이 0.33%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출발했습니다. 2367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가 부근에서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장중에 2359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10시 구간을 앞두고 나타났고요. 2370선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는 2368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6.87포인트의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나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34억 원 장중에 매도를 줄이면서 134억 원어치 매도 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관 쪽에서는 763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흘째 순 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77억 원어치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흘 만에 개인 쪽 매수 전환하고 있는데요. IT 업종에 대해서 오늘장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요. IT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해서도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운송장비와 철강 업종 꼽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이틀째 상승을 시도하면서 0.23%가 오른 778.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2,26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보시죠.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0.38%가 내리면서 773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가 이후에 771선의 저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중 고점 부근을 가리키면서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강보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78.27포인트 선 장중 고점 부근이고요. 1.54포인트의 상승입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나흘째 코스닥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은 동반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 593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매도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62억 원어치 하루 만에 매도세 소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708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바이오주 꼽아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바이오주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눈에 띄고 코로나 확산 모멘텀이 부각된 가운데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박셀바이오인데요. 간암 치료제 임상에서 완전 반응률 36.4%가 나오면서 효과를 증명했다는 점, 어제장 이 내용을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탄력을 크게 줄였네요. 10%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했다가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현재 시가보다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4%의 오름세로 56,4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상 일정을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2A 사항이 이 내년에 종료가 되고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올해 3분기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블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바이오주의 일부 종목에 또 모멘텀이 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속도가 된다면 더블링이 이어진다면 8월 초에는 28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코로나 확산에는 치명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명률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확산으로 독감 수준으로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 치료제 관련주 가운데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BNC 5%의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 긴급 승인 기대감이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일동제약이 오늘 장은 3%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 최근 들어서 글로벌 임상에 차질이 있다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은 기대감이 퍼지면서 14%의 강세, 39,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진단 키트주 가운데는 오늘 수젠텍의 상승폭과 거래 대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18,750원 선,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는 1에서 2%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는 아닙니다만 손소독제 수요 증가 기대감 나옵니다. 에탄올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MH 에탄올이 12% 급등하면서 9,730원 선, 창해 에탄올도 4%의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 두 번째 특징, 천연가스 관련주를 비롯한 태양광과 풍력주 등등 살펴볼 텐데요. 간만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이 현지 시간 14일에 유럽 고객사 최소 3곳에 서한을 보내서 불가항력 선언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무역 거래 가운데서 전쟁 등 재난이나 전쟁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약자가 계약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사실상의 공급 중단 조치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스프롬이 지금 10일 동안 이 보수에 들어간 상황이죠. 21일에 정기 보수 기간이 마무리되는데 과연 가스프롬이 이때 가스관의 문을 열 것인가,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일 조치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세가 4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4거래일 동안 최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의 움직임 보시면 GSE가 5% 넘는 상승이고요. 5,160원 선입니다. 대성에너지, 경동도시가스 1에서 2%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 종목들 모두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력 떨어지고 있고요. 인천도시가스 소폭의 하락입니다. 태양광주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SDN이 9%의 강세를 띠고 있죠. 2,510원 선. 현대에너지솔루션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31,500원 선입니다. OCI 0.4% 상승, 상승 탄력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윗꼬리를 좀 달고 있네요. 하나솔루션 1% 넘는 상승입니다. 풍력주도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CS베어링, CS윈드 2%에서 4% 오름세,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 결국에는 하락입니다. 보합권 기록하다가 현재는 0.5% 하락이고요. 한신기계가 0.9% 소폭의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긴축 경영 예고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인데요. 간만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내년에 고용과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부에 제한해서 이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애플의 카메라 모듈 주요 공급사인 LG노텍의 매출의 75%가 애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 넘게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애플 관련주로 꼽아보겠습니다. 파인 디지털인데요. 8% 넘는 상승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자율주행 핵심 특허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7월 초에 나오면서 이 종목이 함께 엮이면서 오름세를 띠기도 했었는데 오늘 애플 이슈가 나오자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고요. 파인 디지털은 애플의 전자지도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지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애플의 비용 축소 돌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게 또 고용 계획에 대한 이런 축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다시금 하락으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경영 환경에 대한 악화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이런 투심이 좀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도 좀 하락 출발했다가 그나마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한미 통화 스와프 가능성도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이제 현실화된다라면은 달러 지금 1,300원대인데 아마 1,200원대로 훅 내려앉을 그럴 가능성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환율 안정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와프가 진행될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년 만에 방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를 조금 거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어쨌든 이제 좀 체결이 됐을 경우 달러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1318원 선 레벨인데요. 이 선을 좀 크게 낮추는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되겠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 뉴스 계속 챙겨보면서 또 실시간으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로 바이오주 꼽아볼 텐데요. 최근에 관심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바이오 종목들 제가 사이클이 이제 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이 뭐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사이클상으로는 제약 바이오 쪽이 자금이 들어올 시기가 되었다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박셀 바이오가 반등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는 굉장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간암 치료제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는 뉴스거리가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했고요. 완전 반응률이라는 게 무려 36%까지 나오게 되면서 기대치를 한몫에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에서 쓰는 완전 반응률이라는 것은 이제 종양이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레바티닙 이런 것의 완전 반응률 같은 경우는 0.4%나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박셀바이오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36%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에 증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바닥선에서 거래량 좀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박셀바이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제약도 오랜만에 반등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제 7만 명대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20만 명 터치가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있고요. 서울제약 오늘 1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웬만한 이평선 돌파 지금 진행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뭐 어쨌든 되면 안 좋겠지만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짙어질수록 이런 종목들 꿈틀거릴 수 있으니 관심 종목 등록해 두셨다가 매매에 활용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자금의 사이클이 돌았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바이오주 좀 안정적인 심리와 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도 계속 관심권에 두자는 의견이었고요. 코로나 확산 또 10만 명이 관건이 될 텐데 이런 확산세에 따라서 모멘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관점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보겠는데요.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만일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그게 됐을 때 천연가스 확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 기대감이 나오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또 사실 또 상승을 좀 했습니다. 6%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좀 부담스러운 이런 내용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유가도 다시 WTI가 102달러대로 터치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한 번에 무너지진 않는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천연가스가 올랐을 때 GSE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반기에 과연 이제 종료가 될지 안 될지 저희도 뭐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은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가격 상승이 되지는 않더라도 변동성은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이제 1분기 때로 돌아간다라면은 그때 가격대를 재실현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정말 전고점 이상으로 폭등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유지가 가능하겠지만은 이제는 단기 반등, 하루 반등 정도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고수 투자분 아니라면은 접근하시는 거 절대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 보다 보면은 어쨌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또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OCI 하나솔루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폴리실리콘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다라는 뉴스 기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락폭 좀 많이 깊었었는데요. 여기에서 반등을 좀 가져가 볼 만한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이런 좀 수급 타이트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찍고 반등을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업황 개선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기간 매수 쪽으로 유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OCI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가격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재생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CI 어제는 아랫꼬리, 오늘은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인데요. 폴리실리콘 수급의 타이트한 움직임,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더 가세했을 때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긴축 경영인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또 IT 기업에서 미국 쪽에서 감원 이슈가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 소식을 또 내놓으면서 더 또 파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주 흐름 짚어볼까요? 네, 애플 긴축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릴지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애플 관련된 LG 이노텍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어쨌든 4%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의 이런 긴축 경영 소식이 국내 쪽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장기 월봉상의 차트 보시면은 사실상 요즘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를 굉장히 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의 하락은 좀 과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애플의 이런 고용 축소 이런 것들이 애플 자체에게 관련해서는 단점이나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LG 이노텍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30만 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스트롱 바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까지 상승했던 이런 추세만 보더라도 애플과 꼭 동행해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재무제표 개선으로만 보더라도 지금의 가격 하락 상황은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이슈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파인 디지털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애플 사태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골프에 관련된 이런 인기가 많아졌는데 거리 측정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바탕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애플 쪽으로는 자율주행 핵심 지도인 전자지도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 다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긴축 경영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위에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갭 메꾸게 된다라면은 바닥 사이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인 디지털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GSE를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에서 관심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없으시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